내 집이니까 짐 싸서 나가, 이혼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너는 여기에 보탠 거 하나도 없고 몸만 나가, 재산 분할 알아봐, 안 될 거야. 한 푼도 없이 가난뱅이 만들어서 내가 추앙시켜 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 분할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에 소개하신 사례 부탁드립니다. 국제 결혼이 많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에서 부부가 이제 이혼하게 될 경우에 한국인 부부가 이혼할 때와 뭐 어떤 좀 특수성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부부도 한국인 남편과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의 출신 여성이 국제 결혼을 했던 사례입니다.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맞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해서 그 여성이 한국에 이제 입국해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흔히 거치게 되는데요. 이분도 이제 꽤 장시간의 데이트를 하고 한국인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국 이제 혼인신고까지 하고 한국에 들어왔고, 이 두 분이 경기도권에서 이제 농사를 같이 이제 농장을 운영하면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신혼이니까 뭐 알콩달콩 잘 지냈겠죠. 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뭐 서울 구경 시켜줄게 하면서 자주 주말마다 이제 아내 데리고 외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도 이제 남편이 이게 그 스마트 농장을 하기 때문에 좀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판매처 같은 거를 알아보고 인터넷 쇼핑 이런 거를 구축을 해서 판로를 좀 이렇게 뚫고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점점 남편이 조금 자주 가던 뭐 외출도 잘 안 하고 말수도 좀 줄고 여행도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아내가 아이 뭐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좀 같이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남편이 좀 이게 좀 차갑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뭐 트집을 잡아서 좀 싸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점점 안 좋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뭐 각방 쓰는 막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크게 싸웠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 집이니까 짐 싸서 나가, 이혼해,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죠.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 집이고 너는 여기에 보탠 거 하나도 없고 너는 그냥 몸만 나가, 그리고 재산 분할 알아봐, 안 될 거야. 네가 뭐 소송을 하면 내가 한 푼도 없이 그냥 뭐 가난뱅이 만들어서 내가 추앙시켜 버릴 거야, 니네 나라로. 막 이런 식으로 협박성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혼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변에 좀 알아봤더니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외국인은 어쩔 수 없다, 뭐 재산 분할 포기해라, 뭐 어떻게 받겠냐. 그리고 명의는 다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재산이 와이프 명의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뭐 한 거 네 명의로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입증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받을래?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고 그냥 새 출발해, 아니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죠,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년간 생면부지 나라에 와가지고 남편 하나 보고 살면서 남편 일을 성심성의껏 도왔거든요. 그런데 빈몸으로 쫓겨난다. 그건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재산 분할이 되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했고,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 이런 데서 재산 분할이나 이혼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외국인 부부,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외국 국적이고 뭐 아내도 외국 국적이다 그러면 그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뭐 한국에서 이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 중에 한쪽은 한국 사람이고 한쪽만 외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뭐 이혼 소송을 하거나 뭐 재산 분할을 하거나 하는 데는 한국인 부부 이혼 소송하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재산이 뭐 일부가 뭐 외국에 있다거나 하면은 약간 이제 그 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수성이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재산이 한국에 있거든요.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재산도 한국에 있는 거죠,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뭐 한국인 이혼 소송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과 근무 기록 모두 다 없으면 이런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그래도 뭐 재산 분할을 하고 기여도를 인정을 받고 하려면 뭔가 좀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긴 해야 하죠. 뭐 한국인도 그렇게 일일이 기록을 남기는 게 쉽지 않은데, 한국 문화나 한국말도 서투른 외국인이 와서 그 기록을 다 남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증거가 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건데, 그러면 그 증거 없으면 재산 분할 하나도 못 받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입증이 안 되면 무조건 뭐 기여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거가 없더라도 이 부인 쪽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는 해봅니다. 뭐 가사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요.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가사 조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없더라도 뭐 인정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게 인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팜 농장에서 나오는 그뭐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을 위해서 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걸 막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죠. 네. 외국인이. 하지만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식으로 뭘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그리고 집에서 사실 뭐 일 안 하고 그냥 전업주부였다 그러더라도 같이 살았다는 거, 집에서 살림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여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기여도 인정 못 받는다, 뭐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성실하게 자기가 기여했던 걸 입증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밝혀준다면 분명히 이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전업주부보다는 좀 더 기여도가 크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하는 전업주부였다, 그런 경우하고, 아내가 그래도 뭐 남편 하는데 나가서 일을 거들고 뭔가 했다, 물론 급여나 뭐 이런 걸 받지는 못하고 정식 직원으로 뭐 채용된 것도 아니지만 돕고 일손을 돕고 했다, 그런 거. 아니면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뭐 4대 보험도 받고 급여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 했다, 그런 거 하고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기여도에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전업주부인 거 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도왔던 거 하고 기여도에서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더 많이 기여를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기여도에서도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직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일만 했다, 뭐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그런 상황들 다 조사하거든요. 네. 다 밝혀질 내용들이고, 그러면 전업주부였던 경우보다는 훨씬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이후 살해 사건 말고도 네.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슈들이 더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가정폭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양육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뭐 많다는 건 아니고 일부 제가 본 가정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막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인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폭력을 좀 쓰는 거예요. 이 부인은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경찰 신고하는 법도 배우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미숙하겠죠, 뭐 대처하는 게. 그래서 그 남편이 오히려 더 막 이제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양육 문제도 좀 그래요. 자녀가 있으면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서로 양육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하고 어느 한쪽이 양육자가 돼서 한국에 살면 좋은데 이 부인은 뭐 나 애 데리고 나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면접 교섭하는 데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과연 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게 할 것인가, 저쪽 뭐 다른 나라에 보내서 키우게 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도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면접 교섭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짝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문화 가정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배우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나 언어 이런 쪽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인들에 비해서 피해를 보시거나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변에 이제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조언을 구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과연 자기가 처한 상황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재산 분할이나 양육 문제 같이 이제 이혼하면은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